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민 교수입니다. 대학생이 알아야 할 필수 교양. 오늘은 문단 쓰기 두 번째 시간. 구체적인 문단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문단에 대해서 오레오 맵이라든가 예시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 봤는데요. 이제는 문단을 구성하는 그 문장 하나하나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 문장, 이제 의견에 대해서 쓰는 것이죠. 어떠한 의견이나 주장을 쓰는 게 매우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상대의 말이나 어떠한 글, 내용에 대해서 평가가 익숙하고 평가당한다라고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 이러한 환경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는요, 이러한 의견을 드러내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겸손이 미덕이다, 약간 이런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명확한 글쓰기, 논리적 사고를 반영한 글쓰기에선 이러한 중심 문장을 어떤 식으로 작성할 건지부터 명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중심 문장은요, 주어와 수어가 잘 갖추어진 온전한 평서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어와 수어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내가 쓰는 거니까 저는 혹은 내가 이런 식의 주어 자체가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주어부터 나중에 자연스러운 문장을 위해서 고쳐쓰기 단계에서 이걸 수정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명확하게 쓰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쳐쓰기를 한다라는 건 어느 정도 구조가 잘 돼 있는 글에서 보다 좋은 전달을 위해서, 보다 좋은 흐름을 위해서 고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단계부터 내가 흘러가는 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의견을 내는 건 글의 구조화를 위해서 혹은 글의 명확성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자, 중심 문장은 적절한 단어로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야 된다가 가장 적합한 용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비슷한 용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떠한 말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언어 수준에서 썼다 할지라도 사전이라든가 다른 우리말 국어사전 같은 걸 통해서 비슷한 유의어라든가 유사어들을 배치하면서 이 용어가 가장 적당한 것인가,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심 문장에는 화제 및 화제에 대한 글쓴이의 지배관념, 중심 생각이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즉, 주장이나 설득이라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심 문장은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지엽적이지 않아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어떠한 글을 쓴다라는 건 똑같은 글을 반복해서 쓴다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자료를 해석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주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측면의 중심 문장은 여러분만의 글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쓴이에게든 독자에게든 흥미롭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뒷받침 문장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뒷받침 문장이라는 것, 뒤는 문장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논리나 정보의 위계에서, 그러니까 위아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내용을 기억하시죠? 위의 중심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갖고 이게 오리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이그젠플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형태의 사례, 상술, 일화, 사실, 통계 같은 것들이 뒷받침 문장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예시를 통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사례입니다. 사람들은 왜 디저트에 아낌없이 돈을 쓸까? 디저트 열풍의 이유에 대해 유통업계는 한마디로 나를 위한 작은 사치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사례는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겠죠. 예를 들어가 있으면 거의 다 사례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이 글이 무조건 다 좋다라는 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하면 사례가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대한 이유가 들어가 있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로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아유, 교수님은 뭐 맨날 어떠한 글 설명하면서 이 글의 안 좋은 점만 막 찝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 글 자체가 나쁘다는 글이 아니라 더 나은 방식으로 더 나은 설득력을 위해선 이런 것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화예요. 이야기죠. 짧고 흥미로운 사건의 서술, 특히 개인적인 경험 사례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의 음식을 주문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익숙하지 않다. 내가 어디에 있었을 때 라떼는 말이야, 뭐 이거죠. 거의 다.
맞다는 말이야. 내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브런치 레스토랑에서 일했을 때 이것이 글의 생동감을 꽤 많이 살려줘요. 아시다시피 개인의 경험이라는 건 주관적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설득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다. 흥미의 유발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정보의 습득이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본인이 이런 내용을 말하면서의 자신감의 형성도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사실 또는 통계. 자, 이 사실이란 건 뭐겠습니까?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를 의미하는 겁니다. 특히 수치화된 정보를 의미하며 설명의 객관성 및 근거의 신뢰성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자, 중요하죠. 특히 여러분의 과제에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의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이랬다라는 거죠. 2016년 평균 점심값은 이랬는데 이렇더라 라는 측면 밑에 출처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겠죠. 이건 내가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설명, 특히 수치가 나오면서 비싸다, 비싸지 않다, 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얼마인데 얼마로 변했다 라는 식의 증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럼 보는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객관성이 보장이 됐다라고 인식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중심 문장은 위치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마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걸 겁니다. 중심 문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효과성이 좀 달라지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추구하는 방식이 있긴 하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두 갈씩 많이 들어보셨죠? 두 갈씩, 중갈식, 미갈식, 양갈식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갈식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두 갈식이나 양갈식 형태로 글이 쓰여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글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서 우선은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더 좋은 전달력 혹은 좋은 효과를 감안해서 중간에 수정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중심 문장이 맨 앞에 있겠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문장들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중간식을 중간에 있을 것이고 앞뒤로 뒷받침 문장들이 있겠죠. 미걸식은 자연스러운 뒷받침 문장들로 시작을 하고 중심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게 될 것이고 양걸식은 시작과 끝에 중심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심 문장 두 가지식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마무리 중심 문장 끝의 문장은 이 처음의 중심 문장을 반복하는 형태로 진행될 확률이 꽤 높겠죠. 자, 그럼 두 가지씩부터 한번 가볼까요? 글의 요지를 문단 앞부분에 드러내 가장 선호되는 형식입니다. 네, 저도 가장 선호하는 형식이에요. 하지만 학생들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계속 얘기하지만 의견을 만들어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중간식은 중간에 논점의 전환이 일어날 때 적절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일관성으로 봤을 때 좋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떠한 측면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중간에서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나의 주장을 이끌어가는 방식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 반전 효과, 당연스러운 무언가에 대한 반전 효과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반전 효과가 잘 사용하면 정말 좋은데 그걸 잘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미괄식입니다. 결론 도출 및 요지의 압축. 어떠한 이해가 딱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임팩트를 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서열, 유계질서 등의 문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수단은 나이는 이를 없애 나가면 문화 자체도 지배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의미겠죠. 자, 이거 역시도 정말 이건 제가 봤을 때 이걸 말로 하는 것도 이때 글도 마찬가지겠지만 말로 할 때는 약간 화술이 정말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어떠한 글을 짠 맞춰 갈 때, 이 글을 읽을 때는 몰랐는데 마무리해서 이걸 딱 정리가 되면서, 뭔가 느껴지는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측면으로 미괄식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중괄식이나 미괄식도 나쁜 형태의 구조라는 게 아니라 이걸 원활하게 잘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마지막 이제 제가 제일 선호하는 건 양괄식입니다. 그러니까 두 갈식을 기본으로 하되 중심 생각을 통해서 마무리까지 정의해 주는 것이죠. 자, 중심 문장이 있고 마지막에 따라서 이걸 반복하는 측면. 그러니까 너무 똑같다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으면 좋겠지만 똑같아도 상관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탄탄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논점에 대한 강조, 중심 생각에 대한 반복을 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양갈식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문단을 쓰는 어떻게 이제 중심 문장이나 뒷받침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위치나 배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문단 전개, 문단 쓰기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